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안녕. 평촌의 가격은 서울이랑 비교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서울 대치동이랑 비교를 먼저 하니까 건너 찍고 오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대치동이 평당 8,500에서 지금 9,00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잠실로 가면 몇 프로면 살까? 한 80%? 네, 80%에서 한 75%까지. 네. 그 정도 깎으면 살 거예요. 네. 그리고 내려와서 그러면은 판교에 있는 거를 네. 저기 강남에 있는 걸 아까 대치동에 있는 대장 아파트를 100%라고 봤을 때 네. 판교는 몇 프로면 살까? 저번에 저희가 했잖아요. 했죠. 75%.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깔끔해요. 그냥 100%에서 한 25% 덜어내면 4분의 1만 덜어내면 판교 거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 분당에서 아파트 산다면 강남에 저번에 반토막이 분당이었어요. 맞아요. 반보다 조금 더 높긴 한데 그래봤자 한 52, 3%거든요. 자, 그러면 야, 분당이 지금 그러면 52, 3%면 이게 지금 아까 평당 아까 9,000에서 반토막이면 4,500에서 뭐 이렇게 4,600, 700 한다는 소리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안양 평촌은 도대체 얼마 해야 될까? 분당보다는 어쨌든 낮아야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100%에서 분당이 거의 50%까지 내려왔으니까 분당보다 최소 10% 이상 저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확인해 보면 강남 대비로 하면 여기가 이제 40%가 안 돼요. 한 35에서 38%? 그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분당 대비로 하면은 뭐 한 75%?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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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강남 기준으로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분당이 거의 반토막 나는구나. 거기서 10% 이상 빼야 되니까 저기는 한 30, 뭐 한 7, 8%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깔끔한 이제 계산이 나오죠. 네. 그 수긍이 가거든요. 얘가 50%가 돼버리면 당연히 다 분당을 사지 이걸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정도 하는지를 보면 지금 이제 구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나와 있는 매물의 시세가 33평 기준으로 봤을 때 저렴한 순으로 해가지고 보면 얼마 정도 하는지, 평당가가 1층 저층 제외하고, 야 이거 세안권에 좀 애매하다. 이거 여기까지 특 올수리 했네. 좀 애매하네. 네, 3,600 그 정도 하거든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3,600인데 9,000이거든요. 네. 저기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이게 40% 하는 거예요. 그게 특 올수리인데 특 올수리 안 돼 있는 걸 하면 조금 더 금액이 낮아지긴 하겠죠. 그래서 거의 한 38%, 좀 많으면 40%. 그래서 아까 분당보다는 확실히 10%가 낮죠. 네. 네. 응우님, 저번에 저희가 구성남 네. 했을 때는, 네. 성남 구도심 했을 때는 가격이 37%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신축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건 구축인데 가격이 더 비싸요. 맞아요. 그럼 안양이 더 입지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좋죠. 안양이 더 좋죠. 안양에 만약에 여기 새 아파트 들어오면 네. 훨씬 비싸죠. 분당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근데 안양은 서울이랑 좀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차피 4호선 타고 금방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남에는 없는 완벽한 학군지랑 학원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또 서초까지는 또 빠르게 진입할 수가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죠. 또 여기는 또 신도시로 만드는 곳이고, 어쨌든 신축이랑 비교했을 때는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또 어디랑 좀 비교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강남도 저기서 판교 찍고 분당 찍고 지금 쭉 왔는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시세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정도 입지면 충분히 광역시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어지간한 광역시랑 시세가 거의 비슷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게 향천 롯데예요. 자, 만약에 저 부산에 가면 해운대구에 대우 마리나 있거든요. 네. 거기도 역세권에 해운대구에 뭐 시세 어때요? 거의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네. 근데 결론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향천 롯데 저거 어차피 연식이 오래됐죠. 네. 근데 대우 마리나도 연식이 오래됐어요. 둘 중에 하나만 줄게, 어떤 거 할래요? 라고 하면 사람들 고민할 거예요. 아마도. 뭐 수도권 분들이 당연히 뭐 저 평촌 거 할래요? 라고 하겠지만 네. 또 해운대니까 또 혹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탄역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동탄 이신도시. 이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일자리냐 뭐 학군이냐 뭐 이런 느낌.
볼까요? 이 친구랑 비교해 보면 시범, 우남, 퍼스트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비슷하죠. 네. 지금도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이거 나와 있는 매물에 따라 좀 시세 좀 다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안양이 저 지금 동탄 2기 신도시에 있는 운항 같은 경우는 연식이 좀 더 새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격을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시간 지나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향촌이 네. 구축인데 가격이 높은 거는 네, 뭔가 리모델링 이런 기대 심리가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충분히 뭐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뭐 특별법 이런 것들이 통과 안 되긴 했지만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리고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 그 상품성을 좀 다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어떤 지역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서울이랑 비교해 본다면 뭐 어떤 거 할 수 있을까요? 동대문 거기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혹시 다른 곳을 한다고 하면 저는 뭐 기름 뉴타운 이런 거 하나 할 것 같아요. 뭐 기름 레미안, 뭐 1단지 이런 거.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거래가 좀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과거의 모습을 보면 기름 레미안 1차보다는 안양이 조금 더 높았구나. 네. 계속 한번 높았네요. 같아진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지간하면 기름 1차보다는 얘가 조금 더 높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기름이 아니라 아까 동대문까지 내려오면 또 이야기 달라질 수 있죠. 네. 어쨌든 충분히 비교해 볼 만한 단지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 정도 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네. 그럼 광명은 어떨까요? 광명도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죠. 음. 광명에 있는 그 우리 철산 레미안 이런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면 연식도 이제 좀 됐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파란 색깔 철산 레미안이 조금 더 위에 있는 편이긴 하네요. 그쵸? 네. 그다음에 급매물 정리되고 또 다시 비슷해졌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이게 뭐 지역마다 호재가 다르고 어떤 곳은 호재가 있는데 어떤 곳은 호재가 전혀 없고 어떤 곳은 연식이 새 건데 어떤 거는 너무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세가 계속 거의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비교의 학문이 맞는 것 같아요. 영훈님, 근데 저희가 계속 이제 전국 하면서 네. 비교하고 있잖아요. 네. 비교할 때마다 계속 적정하다가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키 맞추기를 잘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흐름이 사이클이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옛날에는 달랐거든요. 네. 얘가 한창 오를 때 지방은 막 내리고 있었고 지방이 오를 때 수도권은 뭐 반대로 내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많이 나면서 이 그래프를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프가 나왔거든요. 네. 과거에는 계속 똑같다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벌어져 있고 그게 나왔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같이 오르고 같이 조정받다 보니까 너무 딱 적정 시세를 다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비슷한 지역을 비교해서는 여기가 확실하게 뭐 많이 저평가됐다? 그걸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찾을 수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비교 대상끼리는 다 같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좀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좀 과한 금액일까 아닐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비교 대상이 뭐 지금 다 평균을 잃어버렸으니까. 영훈님, 그럼 결국에 평촌도 뭐 가격이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적정하다 볼 수 있죠. 왜냐면 거기서 10% 조금 넘게 보태면 분담고 살 수 있고 거기서 또 한 15% 좀 더 보태면 판갖고 살 수 있고 거기서 또 한 5%만 더 보태면 또 잠실 거 살 수 있고 이 맥락이 다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 볼 수 있죠. 구독자분들이 매일 적정하다 나오니까 지루하실 것 같아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영훈님, 그럼 이제 적정한 거 알았으니까 네. 미래는 좀 어떻게 될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평촌의 미래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일기 신도시니까 사실 일기 신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근데 그건 정책적인 거고 아직 뭐 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거 잠깐 내려놓고 그냥 평촌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평촌 내에서 큰 변화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다 만들어진 도시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제 교통 호재에 따라 실제 조금 더 움직일 것 같고요. 안양의 이제 입주 물량을 한번 좀 체크해 보면 지금 이제 23년도는 뭐 입주가 별로 없는데 24년부터 입주가 좀 있어요. 23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주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전세가 넘치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실제 이제 물건들 한번 살짝 한번 보면 전세 물건이 뭐 엄청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전세 물건이 지금 7개, 5개, 뭐 13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당장에 입주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전세가율도 보면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뭐 서울은 뭐 50%, 뭐 50% 미만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래도 지금 입주가 별로 없으니까 뭐 55%, 60%, 뭐 64%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세가를 예측하는 게 좀 필요한데 내년도가 되면 이제 좀 사이드에 대량으로 이제 입주할 단지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는 나중에 내년 돼 가지고 한 차례 더 낮아질 수 있겠다. 전세 가율이 한 50%까지 쭉 내려올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네. 이제 그 상황이 되면 매가가 또 팍팍 치고 못 올라갈 거거든요. 음. 그래서 또 한번 그때 한번 털어내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양 그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뭐 무슨 리스크가 있을까라고 보면 지금 뭐 이 정도 미분양이면 큰 문제는 안 되죠. 네. 뭐 100세대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안양 그 자체 리스크는 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같은 생활권이 이제 군포하고 의왕에 있으니까 그 지역들도 같이 좀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고요. 지금 보면 이제 의왕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400세대 이상 이렇게 미분양이 좀 늘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더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 좀 보여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평촌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팍팍 못 치고 나가는 것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미분양이 좀 소화되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또 좋은 신호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래를 보려면 최근에 이제 거래가 얼마나 좀 되고 있는지랑 실제 호가를 이렇게 좀 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원래 이제 금액대가 너무 높지 않으면서 좀 중소형 평형 이런 것들은 실거주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래가 바바박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래가 뭐 엄청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 비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금액이 조금 높기도 하고요. 또 실거주자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단지들은 대부분 좀 신축, 새 아파트 이런 것들을 선택을 좀 많이 하죠. 네. 목련 같은 경우는 좀 평수가 좀 더 큰 편인데 이런 것들도 평형이 크다 보니까 거래가 이제 조금 적기는 하고요. 오히려 저 위쪽이 이제 평이 작은 게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만약에 본다면 거래가 좀 돼줘야 될 텐데 해보면 그래도 여기는 거래가 조금 있긴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평수 너무 작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게 거래가 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호재가 있는 이제 위치인데 이런 애들도 지금 거래가 몇 개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신축 아파트, 뭐 동탄이 신도시 또는 뭐 송도 뭐 이런 것처럼 바박 하면서 쳐 올라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흐름이 다른 곳들보다는 조금 늦게 오겠구나. 네, 그렇지만 학군지 수요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게 올 뿐이지 결국은 뭐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근데 애초에 좀 가대낙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 점도 한몫하지 않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런 친구들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것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방금 말한 것처럼. 네. 이건 좀 너무 높았고, 한 이 정도가 적정이었는데, 네. 한 2억 정도 빠졌으니까, 한 20% 정도 빠졌다가, 지금 또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네. 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 거래가 좀 어느 단지부터 좀 많이 되고 있는지까지 한번 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보면 안양에서 거래가 이제 동안구에서 거래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단지, 삼성 레미안인데 여기는 평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쵸? 네. 근데 이것도 거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덕원 대우, 이것도 보면 오래된 학군지가 아니라 연식이 그나마 조금 새 건데, 상대적으로. 근데 전반적으로 거래가 조금 적긴 해요. 다른 지역들보다. 목련마을, 여기는 그래도 거래가 기존보다 조금 있긴 있었네요. 8건까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네. 4월 달에, 2월 달에, 4월 달에. 네. 그래서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래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 뭐, 요 정도 좀 써머리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추세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좀 더 새 아파트,
좀 더 신도시, 외곽을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먼저 선택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또 여기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무님, 그럼 일단은 거래가 좀 활발하게 네,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미래를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항상 학군지 이런 것들은 흐름이 조금 더 늦게 올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항상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적게 빠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많이 빠진 곳들 관심 있어 하고 걔를 먼저 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안양 같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언제쯤 오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면 이곳에도 어떤 변화의 바람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이 학군지가 없는 이런 구도심도 어떻게 갈지 같이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여기는 학군지면서 신도시면서 앞으로 또 신도시에 대한 또 특별법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는 꾸준하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조금 더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리스크가 있다면 좀 입주 물량이 되겠네요. 그 내년에 입주 물량으로 전세가가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단점일 수 있겠네요. 의무님, 그럼 이제 가격도 알아봤는데 네, 어디를 사야 될까요? 네, 가볼까요?